오늘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2시 반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박 의원님, 여기서 만약에 연장이 된다면 그냥 쭉 연장이 되는 거고, 결정이 되지 않더라도 1월 달에 선고 여부에 따라서 그냥 자동으로 또 그냥 수감되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지금 그 윤석열 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구속 만기가 1월 18일입니다. 근데 오늘 만약에 저 일반 이적죄로 이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와 관계없이 6개월이 더 그냥 더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되는 연장이 거죠. 됩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그 이 지금 선고가 1월 16일 날 예.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더라도 1월 16일 날 어쨌든 징역형이 확정이 된다면 1월 18일 날 구속 만기와 관계없이 계속 구속 상태에서 향후의 재판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상 일시적으로라도 구속이 중단돼서 석방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여요. 예. 뭐 결과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재판에서요, 계엄 전후로 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황당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먼저 살펴볼 텐데, 계엄을요, 글쎄요, 계엄 선포 이유가 통닭이었을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부사관이라든가 초급 장교라든가 이런 허리가 탄탄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탈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열악해서 우리 안보와 국방력의 핵심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인식했고, 네. 그때 많은 경료도 계셔가지고 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잘려가지고 사기가 뚝 떨어졌던. 아니 그래서 관사들을 가서 이 관사 40년씩 막 돼갖고 녹물 나오는 거를 보고 이런 거 좀 다 수리하고 말이야. 이사비 이런 거 제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거기 관련된 예산이 올라가면 잘려요. 장기 근무하는 부사관들 그거 살고 싶겠습니까? 주임원사가 그 저 소대 그 사병들 관리하는데 하다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고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이런 거를 이런 것만 딱딱 골라갖고 자르나 몰라? 군에서도 그런 얘기 좀 안 나왔습니까? 내가 이거 몇 번 얘기를 했거든. 몇 년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대에서 사병들 관리하려면 통닭이라도 사주려고 했는데 이게 아마 민주당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예산을 이렇게 딱 골라가지고 잘랐다는 거다. 이게 이제 계엄 선포의 이유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 건데, 이게 진지하게 한 얘기일까요? 아니 설령 네. 저런 문제의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설령 그렇게 군 관련 예산을 합당한 이유 없이 잘랐다 하더라도 그런다 그래서 잘랐다 하더라도 그런다 그래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하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주장을 저는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이 나와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본인은 어쨌든 무슨 뭐 계몽령이라고 주장을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계몽령이라고 본인이 주장하는 것 관련해서 갈수록 이제 그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궤변을 예. 저는 확대하고 있다고 보고요. 계몽령이었는데 그 계엄군이 특전사로 구성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려고 하고 예. 국회의원들 다 끌어내라고 특전사령관에게 지시를 하고, 그게 어떻게 계몽령이겠어요? 예. 저는 지금도 윤 전 대통령이 그냥 자신의 망상을 정당화하기 위한 궤변을 늘어놓을 뿐이지 누구도 지금 설득하지 못하는 그런 주장을 예. 여전히 하고 있는 걸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계엄이 시행령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계엄을 했다는 것 자체도 좀 현실과 좀 괴리가 좀 있는 듯한 좀 주장. 그러니까 이제 재판정에 나와서 저걸 저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사실로 아마 자기는 생각하고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예산을 깎을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실제로 12월 3일 그 비상계엄이 촉발된 가장 가까웠던 계기는 바로 민주당 일방적 예산 삭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라는 이제 불만과 이제 그 화가 나서 한 건데, 그 예산 삭감 중에 적어도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인데 사병들 통닭값을 잘려서 열받아서 했다라는 뭐 이런 식의 지금 컨텍스트잖아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뭐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만, 예산을 왜 삭감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예산 삭감했다고 그래서 통닭을 못 사준다는 이야기는 개인의 스스로의 저는 정당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대 관리비나 부대 예비비나 뭐 저 다른 돈이 있겠죠, 있거든요. 그걸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 계엄이라거나 어마어마한 이 불법적인 행동을 해놓고
내가 군 통수권자인데 사병들 통닭 하나 사줄 수가 없으니 내가 어쩔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조금 견강부회거나 좀 과잉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근데 그건 생각이 듭니다. 유독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통수권자로서 군에 대한 그 과도한 애정이 많았어요. 그랬죠. 그래서 제가 예. 말씀드렸습니다만 2022년 대통령 당선되고 2023년인가요? 그 여름에 휴가를 갔는데 저도 휴양소에 있으면서 보통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책을 읽거나 예. 평소에 못 만났던 원로들, 정치 원로들 들어서 이야기를 듣거나 국정을 구성하거나 이러는데 1박 2일 동안 계속 군인들하고 족구하고 배구하고 술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또 김영현 당시 경호실장은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저는 그런 게 보면 아마도 이제 국정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야당은 자기의 발목을 잡고 여당도 당대표가 자기 말 안 듣고 자기가 코너에 몰리니까 자기한테 충성을 다하는 것을 보이는 게 제복 입은 군인 아니겠습니까? 군인들은 뭐 경례하고 충성하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 외롭고 궁지에 몰린 그 정치적인 공공함 속에서 통수권자로서의 군인의 어떤 충성심이 가장 좀 자기한테는 마음이 편했던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하나요. 계엄 당시에 계엄 사령관이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계엄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이 어디로 가는지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전사 헬기이고 국회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셨다는 말씀. 그때 당시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헬기가 뭐 투입될 만한 긴급 임무가 뭐가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처음 맞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707 특임단이나 104 수여단이 국회로 갔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당시 상황에서 군이 국회에 간다는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진짜 그랬고요. 그것을 아는 과정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고 그전에는 뭐 어떤 부대가 어디 가고 이런 거 몰랐고 근데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당시에는 군이 어떻게 국회에 가는 이유라든지 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몰랐다는 말씀이신가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네. 실제로 몰랐고요. 그 이제 사령관 보고 들어오고 TV 나오고 하면서 알겠지만 정확하게는 진짜 몰랐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 거. 계엄 사령관이었는데 진짜 몰랐다고 얘기하고. 아니 그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계엄 사령관으로 본인이 지명이 됐는데 저 계엄의 주요 전개 상황을 몰랐다. 뭐 TV 보고 알았다. 나중에 알았다라는 건 좀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랬다면은 본인이 지금 주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가 됐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다른 증언들을 참고를 한다면 그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계엄 상황에 가담을 했었고 예. 또 본인이 어쨌든 그 상황에서 이 계엄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자기 휘하에 그런 부하들을 좀 다그치기도 했다 이런 예. 증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자기 책임을 좀 축소시키고 그렇겠죠. 회피하기 위한 그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나 이미 특검이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서 관련자 증언을 청취했고 그 결론으로서 지금 주요 임무 종사로서 기소한 거기 때문에 예. 법정에서의 저런 책임 회피성 이제 발언은 오히려 재판 결과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런 상황을 재판부가 판단해 달라고 이렇게 뭐 해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를 좀 외견상으로는 좀 명확해 보이는 거를. 특검 검사는 이제 기소를 했고 예. 그 내란 혐의와 관련된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기소를 했고 그 기소에 대한 증거와 자료와 진술 같은 게 있겠죠. 예. 그걸 이제 확인하는 과정인데 재판장에 나와서는 전혀 몰랐다,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지금 박원석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 이제 양형이 이제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형량을 줄이기 위한 나름대로의 수인의 딜레마 상황에서 보면 자기 스스로의 각자 도생을 위해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걸로 전략을 짠 것 같은데요. 예. 뭐 진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저는 조금 그 상대적으로 좀 그 이해되는 정황은 있는 게 예. 이게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기 때문에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 사령을 하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맡은 건 맞지만 사전에 계엄을 모의했던 과정에서는 사실상 제외돼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상당히 배제돼 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하고 이른바 충암고 3인방들 그러니까 방첩사령관하고 그 수방사령관이 자주 모였고 가끔 특전사령관이 모였기 때문에 이 사전에 자세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공감들 형성했던 건 그 사람들 그 멤버십이라고 본다면 당시 육군 참모총장의 자리는 맡고 있었지만 예. 구체적인 과정에서는 자기도 좀 상대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이나 준비 과정에서 좀 빠졌던 것은
저도 이해는 되는 이해는 가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 신원식 전 실장이 이제 계엄에 그 안에서는 반대하는 인물로 이제 알려져 있었죠. 증언한 내용이 있는데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이 나서서 좀 비상한 조치를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예. 말씀이 있었던 거는 제가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반대하셨던 거죠? 반대를 했고 예. 그 이유 때문에 제가 교체됐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반대를 한 건 사실입니다. 대통령과 그 경호처장이 예. 그냥 술 먹는 과정에서 좀 일시적으로 나온 이야기라고 이렇게 양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계속 있었는데 실제로 계엄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에 대해서 실망을 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원식 장관은 그렇게 파악했던 것 같아요. 술자리기도 했고 술김에 그냥 나온 얘기인 걸로 그냥 그걸 믿었는데 진짜로 할 줄은 몰랐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와서 너무 안이한 변명을 좀 하는 거라고 보고요. 예. 당시에 2023년 7월에 아마 교체가 됐죠. 국방부 장관이. 신원식 장관에서 김명현 장관으로 교체가 되는데 예.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해외 출장길에서 윤석열 전 그쵸. 대통령이 예, 술에 예, 취해서 합참 차장을 앉혀놓고 어쨌든 뭐 군이 나서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해서 그걸 신원식 장관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때 신원식 장관이 화를 내면서 김영현 당시 경호처장 등한테 항의성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단지 추후에 윤 전 대통령이 그냥 술자리에서 나온 얘기다라고 하고 넘어갔다 그래서 본인이 그냥 그렇게 알고 그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이제 와서 하는 변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원식 장관도 군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고 예. 김영현 그 장관을 비롯한 이른바 충암파들의 이런 군 주요 부대의 사령관들이나 자주 모이는 동향을 몰랐을 리 없고 그들이 다소는 불온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어떤 그 계엄 징후를 본인이 포착을 했다면 그걸 막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일날 밤에도 어쨌든 대통령실 안보실장이었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고는 하나 예. 그걸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본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신원식 전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아직은 어떤 뭐 법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뭐 그런 기소라든지 이런 건 직접적으로 된 건 없고 예. 지금 이제 증인으로 혹은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만 출석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나 좀 아쉬워요. 이제 와서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게 누구보다 당시 상황에서 뭔가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만한 위치에 빨리 있었던 감지했죠, 또. 감지할 만한 예. 위치에 있었던 분인데 왜 당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예.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국무위원들이 모였을 때 뭐 누구 한덕수 전 본인을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최상목 부총리 얘기도 나왔는데 신원식 장관의 말에 따르면 그냥 서로 무슨 일이냐 이거를 묻는 수준에 그쳤다라고 본인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과 모의 과정과 준비 과정은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가장 정확히 실체를 알지 않겠어요? 예. 그런 맥락에서 보면 대통령과 관련된 군 주요 인사와 김용현 장관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논의를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계엄이 막상 선포됐을 때는 계엄의 법에 규정된 요식과 양식 그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엄사령관을 임명해야 되고 국무회의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12월 3일 밤에 이제 국무회의를 소집했던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도 너무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폭거였기 때문에 국무위원들한테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지할 만한 또는 예측할 만한 저는 행동은 대통령이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날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에 불려 나온 국무위원들도 저는 모르고 거기 왔었던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거기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대통령이 결심한다고 엉뚱한 결심을 했을 때 그걸 못 막았던 건 저는 진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직을 걸고서라도 아니면 정말 과거에 군주 시대 같으면 사실은 궁궐 기둥에다가 머리를 빻아서라도 그 막아야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갑작스럽고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냥 안 된다는 정도의 의사표명만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적인 그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그냥 유야무야 지나갔던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방조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이어서 그분들의 심정도 이해는 하나, 그리고 그만큼 어이없는 짓이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 이상 할 수 없는 게 있었다고는 하나, 수십 년 동안 공직을 있었고 국가의 녹을 먹었던 사람으로서는
그걸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점에서는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정진석 전 실장의 증언도 볼 텐데 본인은 아주 적극적으로 만류를 했다라고 법정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밖에서 얘기 들었습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계엄 발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국민들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고 대통령께서는 내가 결심이 섰으니 실장님은 더 이상 나서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를 더 이상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진석 실장의 저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에 와서 좀 더 강하게 표현을 하는 걸까요? 아니 실제로 저런 얘기가 오갔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정진석 실장 본인이 아닌 다른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 혹은 국무위원들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그런 얘기가 오갔던 것이 사실이고 예. 또 정진석 실장이 김영현 장관한테 크게 화를 냈다라는 얘기도 오갔던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서 김근식 교수도 말씀하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지를 못했어요. 국무위원들도 대통령실의 참모들 누구도 특히 이제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계엄이 선포되면 국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의결은 아니더라도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예. 당시에 국무위원들이 심의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걸 거부했어야 되고 누구보다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대통령실 참모들도 더 적극적으로 이걸 막고 안 되면 몸으로라도 막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와서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한 면책은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정진석 실장의 책임은 계엄 선포 이후입니다. 어쨌든 계엄 선포 직후에 열렸던 당정대 회의에서 계엄 정당한 논리를 정진석 실장이 설명하고 그거를 이제 대통령한테 그렇게 보고하겠다라고 당시에 참여했던 당정 관계자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예. 그리고 나서 뭐 윤 전 대통령 체포 이 영장이 발부되고 체포가 집행되고 하는 과정에 계속 옆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때문에 계엄 이후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행동에 있어서 정진석 실장이 물론 본인은 이제 비서실장으로서 사후에 굉장히 혼란한 상황에서 그걸 관리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는 봅니다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법 집행에 저항하는 대통령을 방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책임까지 저는 면키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계엄이 발생한 이후에는 태도나 생각을 관리 쪽으로 방점을 그랬던 것 찍었을 같아요. 거예요. 그게 자포자기였는지 네. 아니면 이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뭐라도 하기 위한 그런 뭐 본인 그 소임에 따른 행동이라고 봐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계엄의 위헌 불법성에 비추어 봤을 때 당시에 정진석 그 비서실장이 했던 행동들이 전부 다 정당하거나 직무상 불가피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는 문제들이라고 봅니다. 예. 또 한 명이요. 건진법사가 이제 전성배 씨가 윤 전 대통령 관련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도대체 고마워할 줄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되기 전하고 대통령이 된 이후하고 본인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건 권력의 장리상 그 자연스러운 거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자연인 윤석열, 자연인 김건희 여사와 알고 지냈던 무속인으로서 많은 조언과 많은 소통을 했겠죠. 예. 그리고 그게 실제로 개인적인 어떤 고민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본인이 또 그걸 알고 있겠죠. 예.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공적 자리에 올라선 그 부부에게 과거의 자연인 시절에 주고받았던 소통의 횟수나 강도나 빈도를 기대하는 건 그 정치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에 와서는 뭐 이 건진법사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고 지금 또 형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예. 많은 국민들에게 거의 뭐 이상한 사람으로 지금 낙인이 찍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억울하고 또 불만도 있고 그 대통령 부부에게 자기가 오히려 배신감을 느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대통령 되기 전에 자연인 시절에 맺었던 인연과 대통령 된 후에 자기가 소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인연과는 뭐 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게 건진법사 개인의 그냥 불평불만이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전성배 씨가 이제 결승 공판이 있는 날인데 김건희 여사가 이제 증인으로 계속 안 나오다가 나오긴 나왔어요. 오늘 나왔는데 질수를 거부했거든요. 이거는 무슨 의미? 아마 김건희 씨는 건진법사하고 그 법정에서 사실상 공개 대질이 될 수 있는 예. 증언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모양입니다. 이제 건진법사가 이제 와서 거리두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제 와서
김건희 씨나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내가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고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지금 이제 특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긴밀하게 누구를 소개하고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예. 식의 어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부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건데 김건희 씨가 만약에 법정에서 증언을 했을 때 저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전성배 씨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그래서 출석을 거부하다가 오늘 나오긴 나왔습니다만은 뭐 증언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자리에서 증언을 하건 하지 않건 예. 전성배 씨와 김건희 씨의 관계는 대체로 그간의 수사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것들이 있고 예. 특히 이제 뭐 이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돼서 통일교 관계자들을 소개하고 또 뭐 기타 그런 어떤 뭐 금품 수수나 이런 데 관여하고 했기 때문에 뭐 그게 오늘 증언 거부가 이 그 전성배 씨에 대한 구형이나 향후의 선고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검찰이 구형을 5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 예. 5년 정도면은 어떻게 좀 글쎄요, 뭐 선고는 나와봐야 알겠죠. 네. 그러나 생각보다 그렇게 구형량이 높게 나온 것 같지는 네. 않습니다. 네. 김구 시장께서는 예, 이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이기 때문에 상당히 구형량이나 그 형량은 아마 법에 의하면 높게 돼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대부분 검찰의 그 형량 요구 사항이 구형이기 때문에 실제로 판결로 낮죠. 들어가면 이것보다 네.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이게 1심이지 않습니까? 2심 가면 또 다시 항소했을 때 또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예상보다는 이 특가법상 알선수재인데도 불구하고 형량이 적게 나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예. 수사에 좀 협조했다는 측면이 좀 배려된 게 아닌가 싶고 왜냐하면 이 전성배 씨 건진법사의 이 존재를 비롯해가지고 결국 우리 권성동 의원의 수사까지 간 거기 때문에 입장 변화 때문에. 그래서 예.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검찰의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었는가 싶기도 한데 그건 개인적인 제 추측일 뿐입니다. 예. 2월 11일 날 이제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1월 중순 중후반부터 2월 초까지 아마 계속해서 선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